네, 25회 고급 14번 문제입니다.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 주심폭의 맞배 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건립 연대가 1200년대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주심폭, 배흘림 양식. 되게 어렵죠. 예, 건축 쪽에 하시는 분들이 건축학 개론이나 이제 건축사, 예, 이런 거에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문화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주심폭, 그다음에 다폭, 양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배, 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타시스라고도 합니다. 엔타시스. 우리 그리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전 보시면은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있고, 열주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열주가 쫙 있고, 이제 높은 언덕에 이런 게 형성되어 있고, 막 그리스 시내, 아테네 시내 막 있고, 이제 이런 그림들 본 적 있죠. 예. 그 열주 양식 중에 엔타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기둥이 일자로 돼 있으면 멀리서 보면 사람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홀쭉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운데를 불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러한 게 아니 갑자기 지금 한국사 하다가 웬 그리스가 나오냐, 이게 뭔 얘기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간략히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요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예, 그리스인데요. 예, 이 그리스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은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배웁니다. 예,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복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도의 서부까지 진출을 해요. 인도의 서부까지 진출하고 이쪽에 이슬람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대제국이 바로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국, 당연히 전쟁에서 영토를 넓힌 거지만 당연히 문화도 전파가 됩니다. 그리스 문화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근데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게 되죠. 하지만 그 문화는 전파돼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도는 원래 불교의 발상지죠. 옛날에 부처님 하면 두루뭉실, 부처님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의 조각 양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사실적으로 무효사가 돼요. 정말 사람처럼. 예. 그러면서 열주 양식도 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에 간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생긴 미술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에요. 간다라 미술. 우리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들어보셨죠? 간다라 미술.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그 불교와 함께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제 부석사 같은 곳에 가면은 배흘림 기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도 배흘림 기둥 가운데가 불룩한 그러한 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요거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심포, 다포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찰 건물이 있으면은 비단 사찰뿐만이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건물이 하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받는 이러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러한 장치들 하나마다 기둥으로 이제 이걸 분산해서 내리는데, 이거 하나씩인 경우 주심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있어요. 기둥은 없는데 또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다폭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지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배 지붕이라고 하면은 이 지붕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런 걸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팔짝 지붕이라는 것도 있어요. 팔짝 지붕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 중간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약간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런 건 이제 팔짝 지붕이라고 해요. 좀 럭셔리한 거죠. 럭셔리한 지붕, 팔짝 지붕. 그래서 우리 건축에 대한 양식 잠깐 보셨어요. 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심포 맞배 지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 제가 의상 앞전 문제에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의상하면 떠오르는 사찰이 3개 있었죠? 하나, 봉정사. 예, 봉정사 있었고, 부석사 있었고, 그 다음에 관음신앙, 예, 낙산사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정답은 바로 나오죠. 2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됐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전 문제에서. 그 밖에 뭐 무량수전, 팔상전, 미륵전, 각황전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은법주사 팔상전 잠깐 보시면요. 보은법주사에 있는 팔상전은 이건 건물이 아니라 탑으로 봅니다. 탑. 목탑으로 봐요. 목탑. 근데 이제 목탑 나무로 됐으니까 이제 거의 다 소실된 것들이 많고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예. 이거 말고도 목탑이 이제 몇 개 더 있긴 해요. 예. 근데 금산사 같은 경우 이제 견훤이 위패됐던 그런 금산사에도 목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화순 쌍봉사, 예. 화순 쌍봉사 같은 경우에도 목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실이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원한 것만 남아 있고요. 예. 거의 유일한 목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탑이란 특이한 구조. 예. 보은법주사 팔상전이라는 거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